상수원 보호구역인 베네골 인근이 태풍 때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식수원까지 오염될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던 경남 273번 확진자가 부산 북구 고깃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반기 경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다 돼가지만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의원 간 폭력 사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마산의 한 향교에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 재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베네골 인근이 쓰레기 섬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경남 지역을 관통했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문인데요. 기록적인 폭우로 쓸려온 각종 부유물들이 인근 댐 전체를 뒤덮으면서 식수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양산 원동면 밀양댐 인근.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뭇가지부터 생활 쓰레기는 물론 처참한 동물 사체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연이어 들이닥쳤던 태풍으로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모여 쌓인 겁니다. 물은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쓰레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바람에 저희 마을 주민들은 악취와 고통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부유물이 썩는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쓰레기 섬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물속은 어떨까? 온갖 쓰레기가 뒤엉켜 있고 물이 탁해 1m 앞도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 먹은 부유물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밀양댐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침전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는 측정이 안 되는데 한 1.5m 이상은 이게 짝대기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침전물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뒤엉켜 있어가지고 짝대기를 빼기 힘들 정도로. 제 뒤로는 지난 태풍과 폭우로 하천에 닿아 밀양댐까지 떠내려온 부유물들입니다. 인근 야적장으로 옮겨진 이 부유물들은 보시는 것처럼 성인 키만큼 쌓여 거대 더미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발생한 부유물의 양은 약 870여 톤. 예년과 비교했을 때 30% 늘어난 양입니다. 인근 적치장의 부유물에서 침출수까지 발생할 경우 밀양댐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밀양댐 물은 양산 시민, 그다음 밀양 시민, 창녕 군민들이 먹는 정말 생명수 같은 물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비가 오면은 2차 오염수가 다시 밀양댐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이 야적장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만들어낸 청정 밀양댐의 쓰레기섬. 환경 악화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김해 씨는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던 경남 273번 확진자가 부산 북구 고깃집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는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 결과 지난 9월 6일 부산 북구 소재 고깃집에 다녀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284번 확진자가 김해를 방문하면서 경남 273번과 278번에게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김해 씨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N차 감염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추석 연휴 이동을 줄이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후반기 경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시작된 갈등은 점입 가경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이 후반기 경남도의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지난 17일에 폭력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지난 17일은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세 번째 상정된 김하영 의장 불신임안과 김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의장단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설명하자면 김 의장이 진행을 장 부의장에게 넘기면서 단상에 오르려던 부의장을 송순호 의원이 막는 과정에서 목으로 밀치며 장 부의장이 넘어졌는데요. 통증을 호소한 장 부의장은 119 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의장 불신임안이 세 번째 상정된 건데 왜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폭력 사태까지 발생을 한 건가요? 네, 갈등의 핵심은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표결 방법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탈표 방지를 위해선 기명투표가, 의장단 입장에선 무기명 투표가 유리하다 보니 서로 굽히지 않는 상황인데요. 민주당과 함께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도 무기명 투표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의장단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앞으로 의회에 조력자를 얻을 수 있고 또 현재 의장단과 민주당 의원 간 갈등인 만큼 민주당을 견제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잃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팽팽한 이견이 계속되자 도의회 의사 담당관실은 8명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했는데요. 일단 국회법도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고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무기명이 타당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 의장단에 힘이 실리는 의견인데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쉽게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추진된 건 김하영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당내 경선도 거치지 않고 독자 출마했기 때문이죠. 후반기 의장 선거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내정했던 민주당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이런 이유로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의장단의 의견에 힘을 싣는 듯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도의회가 지정한 임의 기구의 자문은 유추해석에 불과하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후반기 도의회 갈등이 시작된 지 어느덧 석 달여인데요. 긴 시간만큼 양측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의회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지쳐만 갑니다. 파행의 몸싸움이 아닌 민생을 위해 매진하는 의원들의 모습 하루빨리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쯤 거제 구조라항 인근 해상 뗏목에 고립됐던 낚시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53세 남성 A씨와 51살 여성 B씨는 해상 뗏목으로 낚시를 하러 왔다가 타고 왔던 고무보트가 떠내려가면서 발이 묶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낚시객들을 경비함정에 태워 구조라항으로 이동하고 떠내려간 고무보트도 수색해 인양했습니다. 조선시대 인재들이 치르던 과거 시험이 126년 만에 재연됐습니다. 전통 유림 복장을 입은 학생들은 장원급제를 위해 갈고 닦은 글 실력을 마음껏 뽐냈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마산의 한 향교안. 유건과 도포를 입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선시대 인재 등용문인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시험장. 긴장된 분위기 속에 모두가 기다리던 시제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시제는 어머니, 한자로 표현하면 모, 그리고 효도, 효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제는 어머니와 효. 학생들은 잠시 고민에 빠지는가 싶더니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체험하며 역사를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 시험을 체험해보니 옛날 과거 시험에 대한 고충을 알 것 같고 이제 예나 지금이나 시험이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중 하나인 이 행사는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처음 시작됐습니다. 과거 시험 재현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선비 문화와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창원국악관현악단은 과거 시험으로 학생들이 선비의 품행과 덕목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재현 행사뿐만 아니라 국악 콘서트와 선비복 체험,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대폭 축소해 진행됐습니다. 또 이런 현장에서 실제 체험을 해봄으로 해서 어떤 그 전통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또 향교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100여 년 만에 과거 시험장으로 변신한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 향교. 전통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인성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0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직접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광주와 대구 등 12개 도시와 함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9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에코바이크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자전거를 타면 됩니다. 창원시는 앱에 등록된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우수자에게는 트로피와 창원사랑 상품권 등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20일 시청 시민홀에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총회를 열었습니다. 주민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00여 명이 참여해 주민투표로 7개 우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제안한 124개 공모사업에 대해 예산 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영수 김해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운동선수 폭력 근절 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각종 가혹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김해시 체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스포츠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스포츠 인권 교육과 관련된 내용, 또 각종 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상담시설 또는 기관 위탁 관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김해시장이 스포츠 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책 시행에 관련해 체육 관련 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는 만큼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열 필 S&P 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1일 합천군에 마스크 5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오 대표는 이날 기탁식에서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전달받은 마스크를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에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정화 김해시 의원이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사업의 국비 반영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와 부산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복선전철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역 복선전철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총 2조 8,883억 원이 편성됐다며 국회가 부전 마산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21일 열린 협의회에서 경남도는 거제 창원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조기 착공과 노선 연장, 스마트그린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내년 정부 예산에 양산 도시철도 건설 500억 원,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 406억 원 등이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